안녕하세요. 더 낙찰TV의 류여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춥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인데 현재 빌라 가격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공공재개발 구역 내에 있어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할 미래 가치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분도 크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주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하면 많은 분들이 현금 청산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물건은 현금 청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목동은 중랑구 안에 있는데 중랑구는 성수동과 자양동이 위치한 광진구 위에 있고요. 그리고 동대문구 옆에 있습니다. 위치도 괜찮고, 그리고 면목동은 요즘 여기저기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지역적인 인프라와 입지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물건은요, 자녀분들을 위해 미리 투자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한데 서울 아파트 여전히 비싸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 하나 가지고 계시면 더 저렴하게, 더 확실하게 서울 아파트, 그것도 신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분들 결혼에 대한 부담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어떤 물건인지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물건 잠시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 타경 3806 강제 경매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 약 30평, 건물 면적 52평의 다가구 주택이고 감정가 6억 300만 원대로 시작, 현재는 1회 유찰하여 4억 8,200만 원대의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7호선 사가정역에서 조금 걸어서 2차선 도로를 건너 조금만 올라오면 경매 물건이 나옵니다. 자, 건물의 외관을 보시면 붉은색 벽돌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건물이죠. 사용 승인일은 1995년으로 28년 된 건물입니다. 토지가 30평 정도이기 때문에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지층부터 2층까지 총 5가구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층에 불량 원룸 1가구, 투룸 1가구가 있고, 그리고 1층에 불량 원룸 1가구, 투룸 1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3룸 1가구에서 전체 5가구입니다. 별도의 주차 공간은 없습니다. 여기는 건물의 뒷부분입니다. 보시면 도시가스 계량기가 5개 보이고요. 여기가 지층, 1층은 알루미늄 샤시, 그리고 2층은 PV 샤시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문이 2개 있는데요. 여기가 1층 1개 호실로 들어갈 수 있는 전용 문이고, 그리고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지층 원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현재는 내부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찰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가능한 임차인을 만나시고 방 내부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내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외관만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왜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소개시켜주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부동산 경매 첫 번째는요, 투자 물건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실력입니다. 오늘 물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로 재개발 구역 내 물건을 사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나 공공재개발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시려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여야 하고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로 취득하게 되면 지자체가 아니라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재개발 구역 내 물건을 투자할 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입주권. 아무리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입주권이 안 나오면 투자 가치가 없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공공재개발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라고 알고 계세요. 이 공공재개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있고 민간과 같이 하는 공동시행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현금 청산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어려워하실 수도 있으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경매 물건은 공동시행 정비 사업이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입주권이 나옵니다.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청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재개발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현금 청산 대상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구역 내 분위기는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가 25% 이상이면 이반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 내 임장을 가보시면 동의서 진구 안내가 여기저기 부착되어 있습니다. 동의율이 중요하니까요. 저희 구역도 동네 곳곳에 플랜카드가 막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 20년 11월 1차 공공재개발 공모도 참여를 했었고 21년 신속통합기획 공모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당시 동의율이 69%로 주민들의 니즈는 아주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번째, 추가 분담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개발은요, 내가 가진 주택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부족하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 빌라는 대지 지분이 작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물건은 다가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공공재개발 사업을 확인을 해보니 아직 예상이긴 하지만 토지 면적과 그리고 아파트 평형이 1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 경매 물건의 토지 면적이 30평 정도 되니까 30평형 아파트를 받는다고 하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확인을 해보면 저희 재개발 구역 바로 옆에 한양 수자인 사가정 파크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10억에서 11억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이곳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현재 시세 기준으로 11억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최저 매각 가격과의 차이는 6억 2천만 원입니다. 괜찮죠? 다섯 번째, 경매 1원칙, 무조건 저렴하게 사셔야 합니다. 제가 주변 시세를 확인을 해보니 비슷한 연식의 다가구가 평당 2,000에서 2,500만 원대의 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다가구이지만 리모델링 한 것은 평당 3천만 원대 매물도 있습니다. 저희 물건은 현재 4억 8천만 원대에 진행을 하고 있고 평당 1,600만 원대이니 시세 대비해서 적어도 2억은 저렴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 빌라 가격도 확인을 해봤는데 3룸이 4억 후반대 매물도 있습니다. 저희 다가구는 5가구나 있는데 가격이 비슷하죠. 그러니 얼마나 가격이 저렴한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이 많은 물건이긴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낙찰받고 매도하신다고 하면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받을 때까지 장기간 가져가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살기에도 거주하기에도 편해야 하는데 저희 물건지에서 7호선 사가정역까지는 도보 5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역세권이죠. 그리고 용마산 방향 쪽에 있는 다른 물건들은 경사가 굉장히 심한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물건은 비교적 언덕이 심하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까지는 35분, 그리고 종로까지는 40분 정도 소요돼서 직장인 수요도 괜찮은 곳입니다. 하지만 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임대료를 높게 세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9억 같은 경우에는 월세 30만 원에서 방 크기에 따라서 6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물건에 적용을 하면 월세 2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출을 80%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자도 매월 2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럼 매월 실수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실투자금 외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비용은 없다. 그리고 이자 정도는 충당이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에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낙찰대금 말고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보시면 21년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4개 호실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반땡땡시는 보증금 미상으로 되어 있어서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하단 두 번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반땡땡으로 되어 있고 보증금이 나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권리를 승계받아 권리 신고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총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으로 크지 않고 당해세도 없어서 권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호 3룸은 임차인이 없는데 건물 등기를 보면 소유주의 주소가 경매 나온 물건으로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아마도 201호에는 주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라 가격과 비슷하지만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토지 지분이 커서 추가 분담금이 거의 없이 서울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남들이 다 관심 있어 하는 거 말고 새로운 관점으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더 적은 경쟁으로 더 수익 나는 괜찮은 물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매에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도 다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물건, 괜찮은 물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더 낙찰TV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낙찰받고 매도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더 낙찰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더 낙찰TV의 류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